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면 캐나다행 프리패스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학생들이 차고에서 시작한 기업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버, 에어비앤비, 토스, 드랍박스 등 이제는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부분이 시작은 정말 작고 초라했는데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일은 이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근사하고 규모 있는 사업보다 시작은 보잘것없더라도 아이디어나 기술력, 바로 여기에 주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산 증명도 투자 의무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면 캐나다행 프리패스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연방 사업이민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사라졌고 주정부들이 운영하는 사업이민조차도 바로 영주권을 주지 않고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한 후에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캐나다 이민하면 취업 이민이 대세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디어 하나로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꿀 같은 프로그램이 바로 스타트업 프로그램인데요. 실리콘밸리 대신 메이플밸리라는 말이 나오게 해보겠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가 듬뿍 담긴 스타트업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혁신,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바로 이 세 가지가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보이면 더 이상 다른 사업 이민 프로그램처럼 까다롭고 복잡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환영할 테니 캐나다에서 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해 보라는 거죠.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무를 뒷받침해줄 그룹까지 총 5명이 한꺼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은 첫째, 언어 능력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에서 CLB 5점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둘째, 정착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캐나다 정착 초반에 사업체가 안정될 때까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자금을 가져오라는 거죠. 요구되는 금액은 많지 않고 4인 가족 기준으로 25,564불, 한국 돈 2,500만 원 정도의 현금 자산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체에 관한 것인데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심사하는 곳은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관인데요. 투자기관에서 사업 계획서를 심사받아서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 심사는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 현실 가능성 심사 같은 셈이죠. 투자가 결정되면 서포트 레터를 받는데 이 레터가 프로그램의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서포트 레터를 받는 부분이 완화가 됐습니다. 서포트 레터를 받는 방법이 하나가 추가되었는데요. 정부 지정기관에서 투자 유치를 받는 것 외에도 정부가 지정한 창업 육성 프로그램에 조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서포트 레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캐나다 정부가 스타트업 비자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점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비즈니스에 최대 5명까지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는 그룹에 조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전문 경영인, 회계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등 각 분야별 담당자가 필요하죠.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한 분야를 담당할 전문가로서 조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그야말로 스타트업 비자를 핸들하는 전문가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서포트 레터를 받아낼 수 있는 전문 팀이 존재하는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찾아야겠죠. 서포트 레터를 받아내는 SK만의 특별한 노하우는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시작은 우선 지정된 투자기관에서 투자를 받거나 창업 육성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앞서 강조드린 서포트 레터 절차인데요. 서포트 레터를 제출하고 나면 해당 기관에서 이민국으로 약정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그 약정서로 본격적인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는데요. 영주권 수속 절차는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들과 같이 자격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캐나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주는 기관으로는 벤처 캐피탈 펀드, 엔젤 인베스터가 있습니다. 기관마다 세부 그룹이 존재하고 최소 투자 유치 금액 등 조건이 상이하니까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가 지정한 창업 육성 프로그램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 조인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투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장점은 첫째, 자본금과 투자금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없어도 번뜩이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죠. 둘째, 한 신청서에 5명까지 그룹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때는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CEO 외에도 운영부, 마케팅부, 재정부서, 기술부 등 여러 가지 부서가 필요하잖아요.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사업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도 각 부서의 부서장 역할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후의 사업의 성패 여부는 취득한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영주권 수속 중에 취업 비자를 받고 빠른 입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포트 레터를 승인받은 이후에는 하루빨리 사업 준비를 한다는 취지로 취업 비자 신청도 가능한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캐나다 최초 기술인재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주요 멤버에게만 딱 1년간의 클로즈드 워크 퍼밋만 허락되었던 규정이 신청자 전원에게 자유로운 사업 취업 활동이 가능한 오픈 워크 퍼밋을 3년간이나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착 지역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연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캐나다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한 그룹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하나만 있다면야 그야말로 최고의 영주권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업체 운영 멤버 자격으로 프로젝트에 조인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최초 기술 인재 유치 전략 내용에 스타트업 비자의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것으로도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 얼마나 환영받는 프로그램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주권에 대한 염려, 한국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마음 편히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